봄과 가을 내음이 깊어가는 10월. 가족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화성시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축제 및 행사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축제하면 먹거리 빠질 수 없죠. 오늘은 성남시 마을 라디오 라울림 팀과 로컬 푸드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만남, 우리의 이웃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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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성남 마을 라디오 라울림 팀. 네, 그리고 화성 마을 라디오 미식 화성이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잘한다 자랑거리를 조금 같이 나눠볼 건데요. 특별히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의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먼 곳에서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서 오셨죠. 우리 라울림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림의 김희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라울림은 2013년부터 성남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마을 미디어 팀인데 처음에 사실은 라디오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역시 주력으로 라디오를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라울림 팀은 오랜 세월 동안 맞춰진 멤버들 간의 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사실은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이 맞춰진 팀이어서 뭐 행사들도 할 수 있고 또 찾아가는 라디오 형식의 공개 방송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라울림 같은 경우는 자랑 좀 할게요. 네. 2021년 경기 마을 미디어 축제에서 저희가 콘텐츠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의 지역 미디어 팀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네, 어찌 보면 200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 2013년. 예. 네. 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된 거죠. 네네. 와, 그 긴 시간들.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시조새, 마을 라디오의 시조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좀 벤치마킹 하면서 네네. 쫓아갈 만한, 그런 성남 마을 미디어의 라울림 팀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그런 팀과 우리가 오늘 더 함께 하는 그런 토크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또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하게 된 우리 미식 화성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식 화성팀은요, 건강하고 좀 안전한 이 먹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팀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주부이자 엄마로서 우리 가족들의 식생활을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생겨서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이고 보니까 모두 책을 좋아하시는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 먹거리에 대한 책을 같이 읽고 좀 많은 분들하고 나눠보고자 저희가 인터넷 라디오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식 독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화성 미디어 센터랑 연계해서 마을 미디어로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서 저희 명칭을 미식 화성이라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식 화성이란 이름으로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식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던 분은 커피님이셨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정말 소박하게 책과 함께 이야기, 그리고 주부이고 엄마이다 보니까 먹거리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책과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화성의 이야기로 이제는 시민의
어떤 생생정보통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조금 담당해 보고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질 수 있고 그거와 더불어 이렇게 마을 미디어의 역할들도 할 수 있게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역의 특산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로컬 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번에는 화성의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미식 화성팀의 커피님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라울림 팀의 김희경님한테 여쭤볼게요. 제부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제부도라는 이름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하신 원고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부도가 화성인 줄은 몰랐거든요. 네, 네. 화성이 화성하면 우리 동탄을 생각하시면서 네네. 신도시를 떠올리기도 하시는데 화성이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신도시가 있는 동부 지역 그리고 끝에 있는 서부 지역까지는 차로도 1시간 이상 정도 소요가 될 정도로 거리가 꽤 있는데요. 그중에 그 서부 지역에는 제부도 같은 섬도 있고요. 그리고 궁평항이라는 항구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산물들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 궁평해수욕장 같은 바다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지락을 비롯해서 낙지 같은 수산물들이 생산이 되는데 1970년대에 그 남양 방조제가 생기면서 그 남양만 인근 지역이 간척지로 메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양 황라라는 이름의 간척지가 생겼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습니다. 화성에서만 생산되는 수양미라는 이름의 쌀인데요. 이 수양미는 실제로 구입을 해서 딱 뜯어보면 그 팝콘 향 같은 고소한 향이 나요. 그래서 벌써 밥을 짓기도 전에 그 네. 고소한 향에서 한번 더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을 했을 때도 이 고소한 향이 남아 있어서 밥 먹을 때 좀 더 그 향을 느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양미도 있습니다. 네. 수양미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화성 브랜드의 쌀인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 향 때문에 수양미를 좋아하거든요. 드셔보셨구나 네. 벌써. 네. 냄새가 벌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잘한다 하셨지만 이건 맛있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쌀이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향만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히 그 화성에서 키우기 좋은 어떤 그런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화성 그 남양 황라 지역의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송산면이 있습니다. 이 송산면에서는 그 좀 유명한 송산포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이 송산포도는 특히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습니다. 24시간 맞으면서 그 자란 포도라서 알도 크고 좀 더 향도 진하고 달아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요. 맞아요. 네. 송산포도. 네. 네, 드셔보셨나요? 그렇죠. 아, 송산포도 유명하죠. 그 입장이라고 하는 데는 거봉이 유명하듯이 송산은 그냥 그 포도가 정말 굉장히 달고 진한 향을 갖고 있는 당도 높은 포도인 네,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가을이 오면 먼저 송산포도가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언제쯤 나올까 하고 기다렸다가 사서 네. 먹기도 하는데 매년 가을이면은 이 송산 지역에서 포도 축제가 열리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올 9월 달에도 개최가 되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양간면에서는 딸기, 비봉면에서는 수박, 팔탄면에서는 토마토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저도 올 여름에 이 비봉면에서 생산된 수박을 먹었었는데 특히나 더 싱싱하고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달더라고요. 네, 수분도 아주 충분해서 올 더운 여름을 우리가 좀 더 잘 날 수 있게 해준 그런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면 단위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화성이 진짜 넓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 앞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는 동 단위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면 단위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그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농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을 화성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시스템인데요. 그런 로컬푸드 매장들이 화성 전역에 7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이 매장에 가시게 되면 화성에 살고 계시는 그 농민, 어민들이 직접 잡으시고 생산한 다양한 식재료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로컬푸드 그 수확한 식재료들은 새벽에 이제 채취를 하거나 이제 거두어서 이제 농산물 매장으로 이제 오게 돼서 그 신선함이 어떤 곳보다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렇죠. 로컬푸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7군데 정도 된다고 했는데 화성시 전역으로 이렇게 좀 펼쳐져 있는 거죠? 네, 그 매장이 저희 7군데가 있는데 봉담점, 능동점,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 화성 휴게소가 있거든요. 네. 휴게소에도 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소개를 자세하게 곳곳을 알려주시니까 또 이번에는 휴게소에 한번 들리게 된다면 꼭 한번 매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또 이어서 계속 로컬 푸드에 대한 자랑 더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요즘 기후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생산된 식재료들을 구입해서 쓰다 보면 식재료들이 운반이 되면서 생기는 탄소 발자국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저탄소 생활, 탄소 중립 같은 이슈들을 우리 로컬 푸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좀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먹거리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여도 우리가 자연을 해치면서 얻어지는 식재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로컬 푸드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에서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탄소 생활이라는 게 어렵고 불편한 아주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단지 먹거리를 로컬 푸드로 우리가 사고 먹고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남시 로컬 푸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로컬 푸드를 주제로 선정을 했던 이유는 사실 오늘처럼 이 쾌적한 날씨만 이어지면 좋은데 아까 우리 커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또 수개월간 이어지는 뭐 산불, 폭우,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좀 로컬 푸드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화석 연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탁에 오르기까지 생산, 운송, 조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인데 우리 왜 푸드 마일리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먹거리가 이동한 총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운송 시간이 걸려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고요. 또 식품의 신선도나 안전성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푸드 마일리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먹거리가 이동할 때까지 총 배출된 탄소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탄소 발자국이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가 이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좀 더 많이 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로컬 푸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로컬 푸드라는 건 그러니까 반경 50km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 성남시는 대형 이 소비시장 그러니까 대도시의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이 생산된 그 각 작물의 출하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가깝게 대도시에 공급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아주 소비자와 직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어서 로컬 푸드가 조금 활성화돼 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지만 화성처럼 화성의 그 수양미
막 이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산물은 없어요. 그런데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과채류, 양채류, 엽채류, 그리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를테면 화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 화목육, 관엽류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성남의 율동, 여수동, 대장동 문제 많은 그 대장동에서는 그 유명한 대장동이군요. 네네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이 저농약,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서 재배가 되고 있고요. 또 파슬리, 샐러리, 치커리, 청경채, 적채 이런 양채류들은 성남의 고등동, 시흥동, 태평동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와 쑥갓, 비트,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는 태평동, 성남동, 여수동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성남에 배가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네. 나주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런 것처럼 성남에서는 등자배라는 것이 또 대왕배라고 얘기하는 품종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동에서 그 아예 그 대표 농가로 고등동 등자리배 장목반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당도가 높고 시원한 등자리배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연간 35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네, 큰 많은 양이죠. 양이네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봉을 통해서 벌꿀, 프로폴리스, 화분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남에 양봉 연구회가 아예 그러니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시기에 공기 좋은 청정 지역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꿀을 모아가지고 성남 양봉 연구회라는 이름을 걸고 상품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와. 스케일이 좀 남다른데요. 성남은. 조금 이렇게 조직이 네. 잘 되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품목별로 이렇게 조직체가 다양하게 이미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훼, 채소, 과수, 축산 이런 전문 분야별로 없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 성남에서는 로컬 푸드를 좀 이를테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미 주최를 했었더라고요. 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네. 성남 농협과 협조를 하면서 성남시 바른 먹거리를 활용한 메뉴 제안을 위한 재미있는 실험에 돌입을 했었어요. 네. 이를테면 그 성남의 로컬 푸드 매장을 찾아서 구매한 농산물을 가지고 의미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출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를테면 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상품들을 주는 행사를 실행을 해서 네. 이를테면 그 시민들이 직접 인증을 하는 거죠. 그 네네. 직거래 마트에서 이 로컬 푸드를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들을 인증을 하면 이를테면 요즘 많이 투표하시잖아요. 네네. 시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그런 요리들까지도 뭐 성소년기, 뭐 고3 학생을 위한 요리, 아니면 혼자 계시는 친정엄마를 위한 요리, 뭐 그리고 50견이 걱정되는 나를 위한 요리, 이렇게 요리 네. 이름들을 정해서 출품을 하는 그런 행사까지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에도 아까 화성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성남에도 로컬 푸드 판매장들이 있는데 화성처럼 많지는 않아요. 3곳 정도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는 다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네.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탑점이 있고 성남 농협 대왕지점이 있고 그리고 한 곳은 임해역에 매일매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당일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그날 새벽에 채취가 된 농산물들을 판매를 하는 직거래 장터가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농사를 짓고 재배하는 곳들이 좀 더 많이 품목이라든가 그 작물이 많은 반면 성남시도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오히려 단위가 이제 커져서 이렇게 조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단위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발달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조직화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채소, 과일, 뭐 꽃과 식물 이런 것들이 그 다 로컬푸드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상품마다 생산자가 누구인지가 적혀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그 성남 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하고도 연결이 네. 돼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문턱이 낮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보면 이 로컬 푸드의 활용 부분들은 앞으로 점점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식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많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로컬 푸드 매장 두 분 다 이용해 보셨나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좋았던 점 아니면 좀 불편했던 점 이런 게 좀 있었다면 우리 두 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아까 화성에 좀 부러웠던 게 그 매장이 많다 보니까 그 가까운 지역에서 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경우여서 그 접근성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좋은 거라면 아까도 얘기하셨겠지만 신선도와 그 그렇죠. 식품의 네. 그 재배 방법에 있어서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정말 구매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식재료들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로컬 푸드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 미식 화성팀. 네, 저는 그 로컬푸드에서 당근을 구입했던 적이 있는데 그 포장에 QR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읽혀봤더니 어떤 농부님이 재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농부님이 또 다른 작물들은 어떤 걸 재배를 하시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이 관리도 잘 되고 있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 보증제죠. 네네. 우리 QR코드가 누가 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고 먹거리를 준비하는 주부 입장에서 보면 참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남과 화성이 만나서 오늘의 주제 두 번째 편이기도 하지요. 네, 화성남 토크 두 번째 편으로 마련했던 이 시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나 후루룩 가버렸어요. 우리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었던 이 콜라보된 이야기들이 되었는데요. 멀리서 오신 그리고 가깝게도 오신 우리 라울림 팀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저희 라울림에서는 그 연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회의를 통해서 많이 그 해에 1년 단위로 올해는 어떤 시리즈 아니면 어떤 분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자라는 내용들을 이 회원 저희가 한 8명이거든요. 8명이 모여서 각자 그 자유로운 발언 속에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해마다 이를테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 저희 성남 지역의 역사 관련 인물들에 대한 방송을 기획 방송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마 이건 좀 저희 라울림의 시그니처 같은 방송들이 돼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아마 변함없이 좀 준비가 되어져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라울림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성남시 승격 50주년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어. 앞으로 그렇게 시와 연계된 그리고 어떤 지역들 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네. 협업할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송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아. 하겠다라는 그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10년의 세월이 그냥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울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특별한 그 걸음들과 활동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식화성의 커피님, 우리의 계획도 함께 나눠주세요. 네, 저희 미식화석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청취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쵸? 조금 더 지금 뭐 팟빵이나 유튜브 팟캐스트로 저희 방송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이 오디오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이 미식화성을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화성에 굉장히 많은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먹거리들을 좀 차근차근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들도 저희들 이야기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두 만남이 라디오로 세상을 전하는 울림이 있는 라울님과 그리고 맛있는 세상 사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미식 화성팀의 콜라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야기 나누고 함께하다 보니까 따로 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만들어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으니까 또 소개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화성 미디어 센터가 아닌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성남에서 소개해 주신 그 로컬 푸드들 그 배 한번 맛보고 싶어요. 네. 꼭 맛봐야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이야기로 저희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저는 미식 화성의 주전자 김정민이었습니다.